일본의 차기 총리를 결정하게 될 자민당 총재 선거가 내일 치러집니다. 과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도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시바의 후임으로 누가 일본을 이끌게 될지 양규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은 일본은 우리나라랑 정치 체제가 다르잖아요. 대통령제가 이제 의원 내각제니까 지도자를 뽑는 방식이 좀 다를 건데 일단 내일 이루어지는 선거가 어떤 선거입니까, 정확하게? 내일은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입니다. 그런데 예. 자민당 총재 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당 과반수를 확보한 여당이 바로 이제 총리가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내각제니까요. 의원 내각제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민당 총재가 아니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이시바 후임의 총리를 뽑는 선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민당이 집권당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당 전당대회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투표 방식은 어때요? 우리나라는 뭐 여론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저 당원 투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뽑잖아요. 거기는 이제 의원 내각제니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현역 중참 양원에 예. 의원들이 295명이 있습니다. 예. 그런 295명이 파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당원 자민 당원이 한 90만 명 정도 있거든요. 예. 거기서 투표한 표를 모아가지고 그걸 똑같은 295표로 만듭니다. 그래서 590표가 되는데 예. 590표에서 과반수를 확보하면 그 사람이 당선되는 거고. 예. 그런데 지금 상태로 과반수 확보자가 안 나옵니다. 그럴 경우는 2차로 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2차에서는 다시 또 295명하고 그리고 47개 도도부현 우리 같은 광역시도인데 예. 여기에 47개 표가 합쳐져 가지고 342표가 됩니다. 그 342표에서 과반수를 확보한 2명 가운데 1명이 자민당 총재로 선출이 되는 거죠. 예. 교수님, 우리나라 전당대회는요. 뭐 여당 야당 조금 뭐 예. 경선 룰에 차이는 있지만 그냥 당빈에는 당원이든 아니면 의원이든 의원도 당원이니까 1인 1표거든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 들어보면은 의원 259명, 그 259표. 예. 그러면 당원들 투표한 거를 259로 환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원의 힘이 막강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라는 것은 대통령하고 다릅니다. 예. 그냥 의원들이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해 가지고 정치를 해 나가는 것이고 예.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추진력이 강력한데 예. 대통령제와 달리 의원 내각제에서는 저 총리라든지 여당이 마음에 안 든다 할 경우에는 대통령같이 직접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자기가 지역구에서 또는 비례구에서 정당을 택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후보자를 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당내 또는 국회 내에서 정치 역학을 바꾸는 겁니다. 여당을 바꾸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정권 교체이고 총리가 이제 당에 따라서 예.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런 점은 상당히 좀 아쉽죠. 왜냐하면 우리는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죠. 예. 그러면- 한 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교수님, 예. 여론조사에서 뭐 인기가 별로 없어도 자민당 내 개파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의원들한테 표를 많이 가져오면 총리가 될 수 있고 이런 구조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자민당이야말로 이제 파벌 역학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의 파벌을 얼마나 모을 수 있는 것인가. 예. 그리고 이제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당원 당호들 일반 국민이 아닙니다. 예. 자민당이 원하는 총재 후보가 누구인가를 예. 거기 합쳐가지고 선출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어는 많이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력한 후보 좀 뽑아보죠. 우리 언론에서는 2명, 또 3명까지 이제 유력 후보로 보고 있는데 가장 관심 있는 사람.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예전에 고이즈미 총리 아들인데 맞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여기 좀 한국에서 상당히 이제 소위 펑클색자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예전에 예. 좀 실언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당선 6회고 2009년부터 한 16년 가까이 지금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있고 예. 작은 나이지만 44세입니다. 예. 아직 젊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그 일본 국내 지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명도도 있고 예. 세대 교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파벌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아, 그래요? 상당히 이제 조금 뭐랄까 당내에서 나이스 가이다 해가지고 성격이 아주 좋다. 예. 그리고 이제 적어도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있고 아버지의 후광. 예. 아버지가 이제 유명한 고이즈미 그렇죠. 총리. 고이즈미 예. 총리죠. 그리고 이제 세대 교체. 지금 일본 자민당이 제대로 정책이 부족하고 이건 정말 한계 온 것 같다. 그럼 뭔가 한번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럴 바에야 너무 지금 노인 정당이니까 젊은 정치인을 본 적이 없어요. 예, 일본. 그렇죠. 예. 젊은 정치 나와가지고 더구나 상당히 이제 얼굴도 굉장히 미남이고 예. 부인도 이제 그 다키가 크리스테 해가지고 일본의 유명한 아나운서. 약간 혼혈 아나운서였는데 굉장히 지명도가 높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예. 가장 유력합니까? 가장 유력합니다.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역시 이제
이 정책 능력이 약합니다. 아, 우선 어디니까 아무래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경험. 이제 외상이라든지 또는 예. 이제 관방장관이라든지 어허. 가장 중요한 자민당 간사장이라든지 예. 이런 요직을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은 팀워크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구체적으로 정책 논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딸립니다. 아. 예, 그것은 역시 이제 경험 부족이죠.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사람 여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상. 여자 아베다 이렇게 불린다던데 만약에 총리가 되면 여자로서는 최초의 총리인 거죠, 일본에서. 첫 총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강경 우파로 갈 가능성이 있고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경찰관이에요. 예. 그런데 어머니가 매일 아침에 뭘 시켰냐면 교육치고 외우라고 이렇게 시켰답니다. 근데 저 교육치고는 2차 대전 전에 예. 제국주의 일본이 천황에게 어린이들한테 교육시켜가지고 천황에 충성하겠다는 그런 그 내용이거든요. 그걸 외우게 아니 그걸 전쟁 끝나고 나서 그것도 패전하고 나서 한참 수십 년 지난 다음에 계속 외우게 한 거예요. 무서워. 예, 그 정도로 좀 강경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베의 눈에 띄어가지고 아베 발탁됐죠. 예. 그런데 한 10회 정도, 당선 10회 정도 한 30년 가까이 의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제가 알기로 가장 뛰어난 정책통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다른 오래 후보들은 해서요, 정치를. 예, 30년 가까이 의정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당선 10회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후보자들은 예를 들면 코이즈미 신지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아래에서 정책안을 만듭니다. 예. 지금 기하라 세이지라고 이전에 관방장관에 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 거의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다카이치 사나이는 자기가 다 씁니다. 자기가 정책 내용을 다 써가지고 그래요? 그냥 전문가한테 자문받는 정도예요. 만기 칠남이구나.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점은 뛰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 야스쿠니 신사 계속 참배하겠다. 총리 되고 나서도. 예. 이건 한국, 중국하고 충돌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 차별 규제 이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혐한 발언도 한번 있지 네, 않았어요? 혐한 발언도 예. 있었고 그다음에 독도문에서는 이제 왜 차관급만 보내냐 장관급 보내야 된다. 오. 그리고 자기 지역구가 나라인데 나라에 가면 이제 우리도 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예, 예. 사슴공원이 있어요. 예. 사슴이 막 돌아다닙니다. 아, 예. 그걸 외국인이 와가지고 발로 찼다든지 예. 이거 별로 근거 없거든요.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글쎄 그것은 일본인이 찾는지 외국인이 찾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그 공원 관계자 답변입니다. 아, 근데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외국인 규제 또는 차별 이런 쪽에서 보수표를 규합하려는 예.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별로 안 좋겠네요. 별로 안 좋죠. 예전에 아마 충돌하죠. 한국이 감히 뭐 이런 식으로 발언했던 맞아요. 것 같은데 맞죠? 그게 뭐냐면 예.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역사나 영토 문제에서 적당히 일본이 만만하게 보이니까 제가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 예. 이런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 약간 기어오른다. 아. 이런 굉장히 예. 좀 이렇게 불경한 표현을 썼어요. 이거 정치가 쓸 표현도 아니고 예. 더구나 이 그럼요. 국가들한테 쓸 표현이 아니죠. 그런 점 상당히 이제 불쾌한 면이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원래 유력하다고 저도 예전부터 보도를 봤는데 최근에 막 갑자기 다크호스처럼 떠오른 사람이 하야시 요시마사. 조심하사. 하야시라는 이름은 우리가 많이 네. 익숙한 이름인데 관방장관이에요. 네. 근데 관방장관이 교수님 우리나라로만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잖아요. 요직 중에 요직 아니에요? 요직 정책실장, 비서실장을 겸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직. 관방장관은 넘버 2예요. 넘버 2. 네, 넘버 2예요. 그러니까 총리 다음으로 넘버 2입니다. 예. 그리고 관방장관이 총리가 된 경우도 많고 많아요. 예를 들면 스가 같은 경우는 맞아요. 전형적인 사례거든요. 아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야시가 요즘 상당히 지금 인기가 몰리고 있는데 예. 우선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오. 그리고 이제 한국에게는 비교적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야스쿠니에 있는 A급 전범들을 분사를 하자라든지 오. 아니면 중일 관계가 잘 돼야 된다 해가지고 굉장히 친중파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정책도 굉장히 안정성이 있고 예. 또 도쿄대 이제 하버드대 출신으로서 굉장히 영어도 잘하고 엘리트네요. 외무 대신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나쁘지 않다는 인식이 있고 그래서 내일 이제 1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코이즈미하고 하야시가 두 명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 결선 투표에서. 예. 그런데 아무리 봐도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코이즈미가 정책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 정책 면에서 아직은 예. 너무 젊다. 예. 왜냐하면 20살 차이가 나니까 하야시하고 20살 차이 나니까. 그래서 차라리 하야시가 낫겠다.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결선 있는데 가면. 결선 가면. 예. 근데 그렇게 지금 그 시나리오를 짜려고 굉장히 지금 잠을 안 자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야시 요시마사다. 아.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예. 두 명이 올라가서 결국은 코이즈미로 기울지 않겠느냐. 지금 판세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명은 고이즈미랑 다카이치가 올라가서 고이즈미가 될 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예. 전반적으로 표를 보면 나온 표로는 대체로 코이즈미가 한 170, 다카이치 한 110, 하야시 한 100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어떻게 두 명이 결국 결선에 올라갔느냐 이게 지금 초점입니다. 하야시 입장에서는 마지막 그 10표를 차이를 그렇죠. 줄이는 게 해가지고 일단은 자기가 결선에 올라가는 게 지금 예. 목표죠. 일단은 교수님 우리가 투표권은 없지만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제일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다카이치겠네요. 그렇죠. 다카이치가 되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건 한일 관계에서는 그런데 예. 일본 국내에서는 가장 정확한 정책 묘포를 가지고 아베노믹스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그다음에 적극 재정을 하겠다. 예. 일본 경제를 세계의 제2의 경제력으로 다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면서 보수표를 결집시켜가지고 정말 정치의 현장에서 그대로 한번 부딪히면서 예. 현재 일본을 새로운 걸로 바꾸겠다라는 점에서는 다카이치는 역시 그런 점에서 능력이 있어요. 또 기대도 있고 예.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래도 교수님이 한 명 뽑으시면 고이즈미. 당장은 고이즈미인데 예.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약합니다. 아마 1년 버틸까요? 정말요? 네, 하는 생각이고. 그런데 아버지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는 예. 제 기억에 굉장히 장기 집권했잖아요. 5년입니다. 5년. 5년 장기 집권했어요. 5년이면 예. 장기 집권이지. 장기 집권이죠. 일본에서 예. 가장 장기 집권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낙가손의 다음으로 장기 예. 집권했던 것 같은데. 가장 장기 집권은 이제 아베고 예. 아베가 한 8년 이상 했으니까. 두 번 나눠가지고. 예. 예. 아베, 나카소네, 코이즈미 뭐 이런 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 집권을 했는데 그것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는 상당히 장점인데 예. 44살인데다가 나이가 젊을 뿐 아니라 이게 당내 주요 역직 이라든지 예, 대신 예. 경험이 너무 일천합니다. 아. 네, 그런 점에서는 예를 들면 보십시오. 지금 10월 28일 날 미일 정상회담이 도쿄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와가지고 코이즈미가 당선돼 가지고 총리가 돼 가지고 미일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 나이가 40살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예.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고 예, 예. 그다음에 뭐 지금 코이즈미는 지금 이것저것 또 못해 뭐 이제 뭐 대학교 졸업할까 말까 그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은 실례지만 예.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미일 정상회담을 보여주겠느냐. 거기서 만약에 틀어지면 벌써 지지도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보시기에는 고이즈미는 그런 점에서 약간 불안하고 다카이치는 너무 세고 그래서 예. 아마 하야시로 쏠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없지 않아 보시는군요. 있다. 좀 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선거에는요 어느 나라 선거든 재밌어요. 예. 우리한테도 중요한 선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 한일 관계 있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너무 좋잖아요. 뭐 셔틀 좋은 외교도 편이죠. 하고 좋은 좋은 편이죠. 편이죠. 네, 좋은 편이죠. 그런데 이제 상대가 이시바 총리였기 때문에 그래도 좀 수월하게 굴러갔던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있더라고. 이시바 총리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유화적인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정권 교체되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하야시가 될 경우는 그냥 갈 겁니다. 이대로. 예. 그런데 코이즈미가 돼도 예. 코이즈미 자신은 야스쿠니 참배하거든요. 계속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네. 총리가 되고 나서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자기 정치적 당내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보수 우파를 결집시켜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때리기라든지 예. 또는 이제 한국의 갈등이라든지 근데 그런 걸 야기해가지고 일본 국내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서 활로를 찾을.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다카이치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예. 영토 역사 문제에 대해서 한국 때리기라든지 우파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한국 중국과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예. 총리되고 나서도 야스쿠니 신사 가겠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는 둘 중에 누가 되든 간에 한일 관계에서 약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보다는 악화되는 것은 거의 100%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하야시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거네요. 그것은 이제 우리 마음이 아니죠. 그건 이제 그 내정 간섭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일 관계 생각하면 하야시가 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거다. 그런데 이제 하야시가 될 경우에는 쉽지 않다. 하야시는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저 양반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원만해요. 나쁘지 않아요. 인간관계도 좋은데 예. 자기 칼라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하면 스가라든지 지금 이시바 정권에서 관방장관 했거든요. 예.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민당이 중의원 도쿄도의회 참여연 선거 다 참패했었는데 예. 관방장관 2인자가 왜 책임이 없습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논리가 강하죠. 그래서 당신은 지금은 예. 총리가 되는 것은 무리다라는 자민 당내 여론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얘기를 했고 그럼 이 상황에서 일본 정권이 교체되면 한일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비관적입니까, 낙관적입니까? 뭐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적어도 당내 예. 기반이 있고 안정이 돼 있으면 모르는데 자민당 자체가 이미 요소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일본 유신회라든지 국민민주당이 또 들어오는데 예. 여기는 전부 다 뭐 일본 참정당 같이 굉장히 우파 정당입니다. 일본 민주당은 유신회? 좀 덜하는데.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자기는 당내 기반이 약해서 보수파들 또는 친러 아베파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한일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조금 내년 봄 되면 과연 지금 같은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예. 미일 관계는요? 미일 관계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역시 지금 이제 $5,500을
캐시로 내는 걸로 그것도 사인했잖아요, 근데 예, 벌써. 사인했는데 네. 일본 내에서 또다시 그게 아니고 예. 채무보증 이건 마이너스 통장이지 정부가 직접 현장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오. 그리고 이제 다카이치 같은 경우에도 예. 자기가 총리가 되면 재교섭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미 입장을 밝혔어요. 예. 그런 점에서 미일 관계는 좀 변수가 지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정권 바뀌면 그것도 뒤집을 수도 있는 거예요? 뒤집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제 자동차 관세를 15%로 묶은 것은 잘했다는 게 일본 국내 평가거든요. 예. 그리고 미일 관계가 너무 수직적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걸 미일 이제 관계 전통적으로. 맞습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예. 미일 관계가 악화돼 가지고 일본 총리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미국 쪽에서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건 여론 공작을 하든 외무성을 흔들리든 아니면 미국이 압박을 하든 해가지고 그런 경우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지금은 이제 불공평한 그 불평등 죄악인 것은 분명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감수하면서 가야지 예. 여기에서 속된 말로 맞짱 뜨겠다 예. 그러면 또 이제 총리 리더십이 흔들립니다. 아니 그나저나 교수님 그 5,500억 달러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거 왜 사인한 거래요? 일본이 사인해서 우리만 힘들어졌어요. 아니 지금. 그것은 이제 우리하고 좀 입장이 다릅니다. 예. 우리는 애완보유고 한 4,200억 달러거든요. 근데 예. 일본은 1조 2천억 달러예요. 그 그 볼륨이 다릅니다. 뭐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 관세인데 아, 일본의 제조업 종사 인구가 한 1,000만 명 돼요. 예. 그런데 거기 절반이 500만 명 정도가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관련 하청 산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라는 것은 거의 국가 산업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제일 크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자동차 관세를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당내라든지 일반 국민들 평가는 어떠냐면 나쁘지 않았다. 15% 관세를 그래요? 묶어둔 것은 그나마 선방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현대기아차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 토요타나 닛산이 일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는 훨씬 거잖아요. 크고 이게 이미 수출 대수라든지 현지에서 생산 대수가 완전히 다릅니다. 거의 1.5배, 2배 가까이 돼요. 예. 우리가 이제 미국에도 엄청난 차를 팔아대긴 하는데 예. 100만 대, 130만 대씩 팝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파는 그 대수라든지 현지 생산은 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역시 이제 그 경제 볼륨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면은 그거야 뭐 어쩔 일본 수 없죠.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걸 다 출혈을 감수할 수도 있다. 뭐 일반 관세를 15%로 잡아놨고 예.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 관세였는데 예. 그건 나쁘지 않았다. 그건 선방했다라는 것이고 5,500억 달러는 글쎄 일본으로도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런데 적어도 지금 뭐 애한보유고 1조 2천억 달러 전체적으로 대외 자산이 한 3조 달러 넘거든요. 세계 최대입니다. 예.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면 예. 뭐 안 되는 건 아니다.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 이슈인데요. 이거 좀 짚어볼게요. 통일교 얘기인데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일본 언론이 이거를 주요 뉴스로 다루고 뭐 일본 대사관이랑 가깝긴 하지만 그 특검 있는 빌딩이 거기 이제 통일교 한학자 총재 조사받는다 일본 기자들 와서 막 취재하고 그런다고 소식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들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NHK 기자를 만났는데 네. 낮에 그 오후에 취재하느라고 한학자 총재 구속해가지고 하느라고 네. 바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일본 내에서는 중요한 게 왜요? 자민당 정치에서 지금 자민당의 지지세가 하락한 게 하나는 정치자금 스캔들인데 또 하나 큰 게 통일교 문제입니다. 그리고 2022년 7월달 참여연 선거 중에 유세 도중에 그 아베 총리가 피살당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야마감이라고 자기 집안이 거의 한 10억 원 정도를 통일교에 바쳐가지고 집안이 파탄 났다. 뭐 자살하고 야단이 났다. 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통일교를 지지하는 네. 아베 총리를 그냥 대신 사살한 거거든요. 원래는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테러를 하려고 했어요. 어허. 일본 내에서. 예. 그런데 그게 비껴가면서 아베가 이제 맞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정치에 굉장히 큰 문제이고 이 통일교 문제가 뿐만 아니라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통일교 해산 명령은 내렸거든요. 예. 2심은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런데 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1억 엔 정도 예를 들어 예. 10억입니다. 와. 그런 엄청난 돈을 이제 그 통일교에 그 반강제로 헌납했다든지 자발적으로 헌납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다 피해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예.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돈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헌금이 한 6천억 원 정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신자도 한국의 3배입니다. 예. 일본이. 근데 그런 점에서는 후부에 와닿는 굉장히 실감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연간상법이라고 해가지고 비싸게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는 경우도 있었고 피해자도 많이 있었고 예. 일본 내에서 또 통일교 입지가 아직은 견고하고 그런데 한학자 총재가 없는 그 통일교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통일교 문제가 아니라 일본 통일교의 문제죠.
그리고 거기서 자민당과 연결돼 있고 예. 아베는 뭐 외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3대째 통일교가 연루돼 있었고 그래요. 그리고 예. 지금도 일본 자민당 정치에 통일교라는 것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 네, 그런 점에서는 핫 이슈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님과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